다짜고짜 이사비를 내놔? 이사비는 혹시 뭐 나라에서 주는 돈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저는 이사할 때 어디서 돈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짜고짜 어딘가에 가서 한 여성이 이사비를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이게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영상을 봤을 때 뭔가 지금 이사비를 달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앉아있는 사람과 뭔가 관계가 있거나 뭐 아는 사이인가 했더니 네. 그런 것도 아닌 것 하하, 같더라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사비를 달라고 한 50대 여성이 난동을 벌인 겁니다. 어머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네. 아니 여기 지금 사고를 쓰고 욕하면은 아내가 돼요? 진짜 되냐고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불러. 보신 것처럼 영상 속 상황은 그야말로 난장판 아수라장이 됐는데 이사비를 아주 당당하게 고함치며 내놔 하는데 혹시 지금 이사를 가게 된 게 혹시 뭐 아파트 측 관리사무소 측의 뭐 어떤 실수 이것 때문에 가게 되니까 정당하게 내가 그쪽 실수 때문에 가게 됐으니까 내놔요 뭐 그런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리고 막무가내로 요구한 것이다라고 해서 더욱 황당함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허. 폭행을 가한 이 50대 여성은요. 아니 곧 이사도 가고 통신비도 지금 한 160여만 원이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이게 합니다.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요. 통신비가 밀려 있으니까 이사비를 달라. 이거 무슨 그렇죠.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처럼요. 지금 당당 이 공무원이 봤을 때 정당한 지급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허. 그러자 이 50대 여성이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한 것을 모자라 이 공무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직원들이 말리자 이 몸싸움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이 여성이 폭언을 하는 동안 동영상을 촬영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나오시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여성이 동영상 촬영이 끝나자마자 30대 공무원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이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세상에 이 여성은 그야말로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듣도 보도 못한 이사비에 예를 들어서 나 내일 이사 가니까 나라에서 돈 나오겠지 아니면 해당 구청에 돈 이사비가 나오겠지 그 이사비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네. 지금 해당 주민센터에 따르면 이 가해 여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데 그럼 지원을 받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지원받은 거 이상으로 추가 지원을 해달라, 뭐 이사비를 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면서 지난달에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이번 달에는 거의 매일 주민센터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뭔가 상습적인 행동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네. 피해 공무원한테 작년에도 찾아와서 폭언을 세상에. 한 적도 있고 주민센터 직원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이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도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지원금 요구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줄 것도 요구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주민센터 직원 B씨에 의하면 이 여성이 사건 이후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전화를 말리던 직원의 이름을 물어보더니 자신이 다친 것 같다면서 병원비를 청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막무가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행패예요, 행패. 주민센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상대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사비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사를 가면 누가 이사비를 줍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여성은 당당하게 이사비 내놔 하면서 욕설 고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무원 급기야 공무원에게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간 앞서 행동을 들어보면요. 이미 지난해부터 쭉 행동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피해 공무원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게 이제 지난 12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주변 직원들이 아까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런 목소리 들렸잖아요. 네. 그렇게 경찰이 아마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하. 그런데도 이 폭행을 당하게 된 해당 공무원의 경우 이제 경찰이 만약에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이 50대 여성이 나중에
또 찾아와가지고 자신한테 무슨 추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염려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유 저 이분 처벌 원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을 하자 해당 경찰들은 아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그 가해 여성을 훈방 조치를 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다고 아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해당 공무원은 이거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이제 폭행을 당해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받고 심지어 출근도 하지 못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공무원 노조에서 그러지 말고 이 경찰에 고발장 냅시다 막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난 24일 사건이 일어난 지 열 이틀 만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네. 바로 어제 노조 측과 함께 경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렸으면 두려움에 선뜻 고소조차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노조 측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크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 민원 대응하는 업무 자체가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출근해서 급한 일을 또 처리하고 다시 병가를 들어갔어요. 이 보복도 두렵고 트라우마 때문에 바로 고소를 못했고요. 그 직원이 출근한 날 직접 직원을 만나서 대화를 좀 했고요. 직원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발을 하고 싶다. 본인이 고소를 못하니까 노동조합에서 대신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한 고비가 넘으면 또 한 고비 있다고 저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저런 비슷한 민원이 없으란 보장이 없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전국 공무원 노조 강서지부 부지부장에 따르면 폭행당한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 여성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뿐만 아니라 바디캠은 주민센터 한 곳당 2개만 지급되는데 실제로 활용이 어렵다. 민원인 동의 없이 녹화하면 법적인 효력도 없다는 의견을 아이고. 내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 촬영 전에 그 촬영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같은 공무원인 경찰 공무원은 늘 바디캠을 착용하고 곧바로 촬영을 시작하죠. 이때는 법적 논란이 없는데 그 이유가 상시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사전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센터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시 착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 촬영을 시작할 때는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를 생략하면 법적 효력이 있을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각 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있긴 한데 예산 문제로 이 주민센터에는 아직까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한들 저렇게 막무가내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악성 민원을 하는 사람들을 또 왜냐하면 또 소면 이 제지를 하면 자기 몸에 손댄다고 또 고소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저런 악성 민원인 근절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